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필수예제 6번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치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이 직선과의 관계가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는 유리함수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자, 이런 기본꼴이랑 자,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니까 결국 자,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이냐 안 만나느냐인데 자, 유리함수랑 똑같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기준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 자,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 자, 4로 일단 묶어내면은 자, x-2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의 기본꼴은 y는 루트 4x가 기본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 다시 자, 기본적으로 이게 x축이고 y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4x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시작점이 2,0이 되면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게 y는 x입니다. y는 x하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이 곡선이랑 뭐 할 때겠어?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랑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접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접하는 게 조금 이상하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처음으로 자, 변하겠죠. 이렇게 생기면 안 생기다가 교점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교점이 2개.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만약에 더 많이 내려오게 되면 교점은 하나가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점이 2개야. 교점이 2개인데 자,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교점이 2개냐? 만약에 2,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교점이 이 사이를 움직이게 되면 2개죠. 더 내려오게 되면 교점이 1개야. 그래서 요 2개의 직선의 상태가 기준이 되어서 얘가 1번 기준, 자, 얘가 2번 기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1번보다 크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교점 안 생기고 딱 1번이 되는 순간 교점이 1개가 생기다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교점이 2개가 생겨서 2번까지가 딱 2개가 생기고 2번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교점은 1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기준이 돼요. 자, 그럼 1번의 상황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번은 쉽죠?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루트 자, 4x-8이라는 놈하고 x 플러스 k를 이렇게 갖다라고 둘 거고 접하면 뻔하죠? 양변 제곱해서 2차식 만든 다음에 제곱하면 자, 4x-8이 되고 자, x제곱에 자, 2kx 더하기 k제곱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x제곱 자, 플러스 2k 자,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자, k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자, 여기 2로 묶어낼 수 있죠? 예, 2로 묶어내기 되면 얼마가 되니까 자, k-2가 되는 걸 보니까 당연히 4분의 d는 자, 0이다.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해설을 참고할게요. 이렇게 4분의 d가 0이다 이용하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4분의 d 0이다 이용하게 되면은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결국 자,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요 1번의 상황은 K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상황입니다. 2번의 상황은 더 쉬워요. 왜? 요 점을 지나잖아.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2번의 상황은 2,0을 지나니까 2,0을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얼마? 자, 여기 y에다 대입하니까, 자, 0은, 자, 2 플러스 k가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자, 마이너스. 요때는 k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k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이 1번보다 위에 있을 거란 얘기니까 교점은, 자, 빵개. 그러다가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교점은 1개가 생길 거고, 자, 그 다음, 자,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 사이에, 자, 1번하고 2번 사이에 존재하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2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교점이 2개.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니까 교점이 2개. 그리고 크거나 같겠네요. 마이너스 2까지는 교점이 2개니까. 그리고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더 아래에 오게 되니까 여기서밖에 안 생기죠. 교점이 1개. 자,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2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자, k가 마이너스 1 때도 교점은 2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이 1개밖에 안 생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여기 1개. 자, 여기에 보면은 1개가 되죠.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던가 또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거고, 만나지 않으려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이 기준의 경우를 잘 찾아야 됩니다. 보통 두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경우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유리함수보다 훨씬 더 쉬워. 자, 얘 똑같이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y는 마이너스 x하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들 나오겠죠. 자, 요런 직선들의 상황을 보고 역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경우, 잘 찾아서 연습해 봐야 되고 똑같이 연습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 x하고 y를 바꾼 다음에 할 거니까,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실제로, 자, 얘의 역함수는, 자, 실제로 2차 함수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차 함수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한 반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2차 함수 꼴이 나오는데 대신 절반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딱 절반이 되니까 이게 되든가 이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이 중요해요. C라는 놈이.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니까 뭐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무리함수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인데 딱 절반이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할 거니까, 자, xy 먼저 바꿀 겁니다. 바꾸고, 자, y는, 자, 무슨 x꼴로 정리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자, 바꾸니까 얼마가 돼요? x는, 자, 루트에 얼마? y-1 플러스 2.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이제 얘를 y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자, x-2의 값은, 자, 루트에 y-1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자, 우변을 먼저 쓰면 y-1로 바꿀게요. 그러면 x-2의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y는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5.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b의 값은 5가 됩니다. a하고 b는 쉬워요. 문제는 c입니다. 정의역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c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이게 x가 되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면은,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f라는 함수가 되면은 요렇게 가는 함수가 f 인버스라는 함수가 되죠. f 입장에서는 요 놈이 정의역이고 요 놈이 치역이에요. 그런데 f 인버스 입장에서는 fx의 치역이 뭐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고 얘가 치역이 돼. 근데 우리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y값이고 f로 따지면은 치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치역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놈의 치역이 요 놈에서는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 치역 구해보면,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q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죠. 그럼 요 놈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x를 사용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y를 x로만 바꿔주면 정의역이 되니까 c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역함수는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해보니까 몇 차 함수가 나왔다? 2차 함수. 거꾸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되는데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절반이 된다는 얘기. 왜? 자, 얘가 y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요 놈이 x-2에, 자, 요점의 좌표가 2가 되고 요점의 좌표가 1이 되죠? 꼭지점의 좌표가 2,1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정의역이 2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만 역함수가 되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무슨 함수가 된다?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고, 중요한 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꼴이 되고, 2차 함수 꼴이 되고, 이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할 때 역함수의 이 정의역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랑 같다? fx의 치역이랑 역함수의 정의역이 똑같다. 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요 성질 앞에서 배운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역함수니까 연습해보면 되고, 얘는 구체적인 함수값이죠. 자, 요 성질 앞에서 배운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그래서 얘는, 자, 인버스가 분배되면 바뀌니까 f 인버스 콩 g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요 놈의 13, 이거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의, 자, g의 13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죠. 그래서 g의 13 여기 있고, f 인버스는 바꿀 거 없으면 는 k로 둔 다음에 바꾸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역함수 굳이 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얘랑 바꾸면 인버스가 사라지니까 f3은 얼마다? f3 1이다. 이거 이용해서 얘도 역시 바꿀 거 없으면 무조건 k로 두는 겁니다.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역함수를 직접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라 하게 되면 구하고, 함수값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는 k로 바꾼 다음에 이 인버스를 없애는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요게 핵심이죠? 핵심이 뭐예요? 자, fx 그래프와, 자, 이 fx 그래프와 f 인버스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f 인버스 무시하고 대신 뭐를 이용한다고 그랬어? y는 x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y는 x가 요렇게 있으면, 뭐 fx가 만약에 무리함수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fx예요. 그럼 당연히 f 인버스 x는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f 인버스 x가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파란색의 f 인버스 x가 되는데 이게 무시할 거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 점은
얘랑 얘랑의 교점도 되지만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도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fx는 x라고 둘 거고 요 점은 x 좌표하고 y 좌표가 똑같을 겁니다. y는 x 위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지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 그래프와 역함수인데 역함수 이용 안 할 겁니다. 대신 뭐를 이용할 거예요? y는 x.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둘 거예요? 자, fx는 자 결론적으로 여기다 써보면 루트 3x-2라는 놈은 뭐랑 x 이렇게 두고 푼다고 그랬죠. 양변 제곱하니까 자 x제곱은 3x-2가 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자 0이 되어서 2라고 2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x는 1 또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키지가 않아. 자 그러면 2라고 2가 되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얘는 자 루트 얼마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되어서 시작되는 점이 3분의 2,2를 시작으로 하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는 x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3분의 2,2가 되니까 3분의 2,2라는 자 요점 3분의 2,2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 그래프예요. 그럼 당연히 자 f 인버스 x는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요 점의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자 요 점의 좌표는 얘가 3분의 2,2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잠깐만 뭐가 잘못됐나? 쏘리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요. 자, 이 플러스 1 빼먹었네. 자, 플러스 2는 자,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동일해요. 루트 자, 3x-2가 되어서 x-2가 될 거고 자, 양변 제곱하면 3x-2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이 되어서 2라고 6이 되니까 x의 값은 1 또는 6이 나오네. 자 그래서 2라고 자 6이 나오는데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점의 좌표가 3분의 2,2가 되면은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2,3분의 2가 되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요 교점은 무조건 2보다는 어떤 점이어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2보다는 큰 좌표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정답이 6이 되어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6,6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놨죠. 그래프를 그려놔서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정상인데 자, 그래프로 확인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프로 확인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x의 값이 자, 우리가 이제 구해 보니까 자, y는 x라고 두고 역함수 이용 안 하고 자, y는 x라고 두고 구해 보니까 x의 값이 1 또는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fx죠. 자, fx의 즉 원함수의 정의역은 자, x가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다 만족을 시켜요. 얘도 3분의 2보다는 크고 얘도 3분의 2보다는 크잖아. 근데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역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 요 놈의 정의역은 3분의 2보다 크고 이게 정의역이죠. 치역이 얼마예요? 치역은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없고 2가 있으니까 y의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죠. 그러면 역함수는 요 놈이 정의역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지 얘까지도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 교점은 이 정의역도 만족을 시키고 이 정의역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래프 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던가 또는 교점은 항상 어디? 교점이란 놈은 fx의 정의역하고
f 인버스 x의 정의역을 둘 다 만족을 시킨 상태가 돼야 되니까 f 인버스 x의 정의역은 원 함수의 치역이랑 같죠. 이 치역이 y 대신에 x가 들어가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즉 자, 요놈의 정의역이 x의 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 놈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서 1은 안 되고 6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y는 x 무시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x의 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교점 a, b인데 이건 a하고 b가 무조건 같을 겁니다. 왜? y는 x 위에 존재하니까. 자, 똑같은 문제니까 확인해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아마 이때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써먹을 거란 얘기를 얘기를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겠죠. 그래서 147페이지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이거 수업 시간에 시킬 거니까 최소한 147페이지까지는 꼭 문제를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꼭 정리해야 돼.